기독교 대한감리회 새 감독회장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교단장 자리를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감리교가 새로 선출한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자 제한도 완화됐지만 핵심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학내 갈등을 끝내고 관선이사 체제 종료를 앞둔 총신대학교가 정이사회 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정치적 목적의 이사 파송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정상화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모은 책 설교와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 감독회장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교단장 자리를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감리교가 새로 선출한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150만 감리교인을 대표할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 감독회장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철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체 8,230표 가운데 4,604표를 얻어 56%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이철 목사를 제외한 2명의 후보를 놓고 사전투표를 진행한 미주자치위원회의 136표도 표결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인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전국 11개연회와 미주자치위원회에서 진행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34회 감독회장 선거에는 전체 선거권자 48명 가운데 8,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8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철 목사는 지난달 후보 등록 직후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소송을 통해 후보 자격을 회복한 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소통, 안정, 변화의 융합으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내세우며 새 감독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감리회 본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이 당선자는 교회와 성도를 섬긴 40여 년간의 목회 경험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수습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감리교회의 변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34회 총회부터 시작되는 연회 감독님들의 임기 동안 같이 한 마음으로 감리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교단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와 함께 전국 11개연회 감독도 새로 선출했습니다. 단독 후보가 나선 경기연회와 중앙연회, 충북연회, 삼남연회에서는 각각 하군수 목사와 최종호 목사, 안정균 목사, 황병원 목사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서울연회 감독선거에선 이광호 목사가, 서울 남연회에선 김정성 목사, 중부연회는 정현수 목사가, 동부연회는 양명환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또 남부연회는 강판중 목사, 충청연회는 유명권 목사, 호남연회에선 박용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은 오는 29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진정되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자 제한도 완화됐지만 핵심 방역 수칙은 여전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실시한 2단계 거리두기는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국내발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국내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59.4명으로 이전 2주간 평균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 예배에 목말라 하던 교회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실내 50인 이내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일단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 2단계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면 예배는 전면 허용이 아닌 예배당 좌석수 대비 30%까지 허용됩니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예배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 예배 허용에 대해서 다행이라면서 특히 시설 수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방침을 진일보로 평가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제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면서 교인들의 교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교회 내 모든 집회가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학내 갈등을 끝내고 관선이사 체제 종료를 앞둔 총신대학교가 정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정치적 목적의 이사 파송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서 정상화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학내 갈등을 겪은 총신대에 대해 임시이사 파송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서 정이사회 구성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임시이사 파송 이유가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정이사회 체제 전환 작업에 착수했고 학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5명의 정이사 구성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신대 총학생회는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사 파송을 막을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사 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정의사들이 아니라 학교 총신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이사들이 와서 학교를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학생들이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정치적 목적의 이사 파송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학내 구성원들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이재서 총장 역시 지난달 임시이사 체제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의 이사 파송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 자체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총신대학이 더 이상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정치 무풍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6일 총신 정상화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 총학생회와 예장합동총회 임원들은 지난 7일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정이사 파송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총회 임원들에게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사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바를 이해하고 학교를 위한 진정성을 믿는다며 우리의 진정성도 믿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회 측과 총회 측은 다음 주 중 한 차례 더 만나 총신 정상화 방안과 정치적 목적의 이사 파송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가 오늘 충청남도 충남문화원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애국과 봉사 정신을 교육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는 지난 2000년 유관순 연구소를 설립해 지난 20년 동안 유관순의 정신을 되새겨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대행 선임 전 일부 한기총 인사들이 추진하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시총회 준비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는 정관 등 규정을 검토한 뒤 임시총회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상호 비방 등을 자제해달라며 직무대행의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직무대행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특정 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대행을 비방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모은 책 설교와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930년대 초반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던 대표적인 설교자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설교와 성경은 그간 이용도 목사 전집을 순차적으로 출간해왔던 이용도 믿음학연구소 정재헌 소장이 정리한 것으로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의 일부에선 이용도 목사의 현장 설교 21편을 다루고 2부에선 이 목사가 집필했던 작년 성경 공과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설교 26편을 다룹니다. 책의 부록으로는 이용도 목사의 설교를 연구한 정재헌 소장의 논문 3편이 실렸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김정래 작가가 자신의 독일 생활기를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사모님 구텐 모르게는 저자가 독일 생활 25년여 동안 이방인이자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경험했던 여러 일화들을 기록한 것으로 90여 개의 짧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뒤편에는 책에 대한 감상과 추천, 응원을 담은 저자 가족들의 글이 실렸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부모가 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답하다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가 던지는 여러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안내합니다. 또 자녀에게 이러한 대답과 대화를 통해 신앙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책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믿음에 대해 다루고 하나님과 과학의 관계와 기독교적 세계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출간됐습니다. 책 내가 너를 아노라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다루며 이 땅에서의 환난의 의미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일화를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저자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흉흉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계시록을 더욱 잘 분별해야 한다며 계시록의 말씀을 구속사 안에서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신임 기장총회장 이건희 목사가 청주제일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리우 이상근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정리우 아카데미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담임 목사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희 신임 총회장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한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때에 총회장직을 수행한 만큼 거룩한 부담감으로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계의 대표적 지도자인 정류 이상근 목사를 연구하는 정류 아카데미가 제1회 정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그 신학 지평을 좀 더 넓혀가자.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세계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세계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신학의 터전을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학술대회에는 교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정류 이상근 목사에 관한 논문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은 포항중앙교회가 항존직 임직과 추대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식에서 예장통합 전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설교했고 9명의 장로를 비롯해 안수집사와 권사 등 100명의 일꾼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주와 부산 지역 교계의 정기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제주노회가 109회 정기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날 노회장 탐라교회 민경민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노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산노회도 정기노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날 중부산노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했고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도 진행했습니다. 예장고신 부산중부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박민구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본노회에서 임원과 감사 선거를 통해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